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무미입니다. 성악설과 성선설.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이다. 아니다. 선한 존재이다를 논하는 단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 회사의 팀장은 팀장이 될 자질이 있어서 팀장이 됐다기보다는 팀장이 됐기 때문에 팀장의 자질이 생긴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험을 진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970년대에 한 대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고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날씨 진짜 습하다. 잘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아, 진짜? 나는 뭐 너한테 들려줄 얘기 좀 찾아봤지. 1971년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자기가 교수로 있었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실험이 있었어. 지금까지도 심리학 관련 교과서나 서적의 실험에 대한 연구, 비판 사례 등으로 나온다고 해. 그리고 실험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심리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실험이야. 이 짐바르도는 교도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고안해낸 건데, 이 실험이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야. 짐바르도는 감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당 $15로 2주 정도 계획을 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24명의 참가자들을 뽑았고, 그중 한 명은 중산층 동양인 남자 대학생이었대. 그리고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부여했고 드디어 실험이 시작된 거지. 실험 1일차 일요일이었어. 경찰에게 협조를 부탁해서 수감자 역할을 부여받은 참가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실제로 수감자들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똑같이 진행한 거야. 아무리 실험이라는 걸 알아도 이 경찰이 들이닥치고 하면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렇게 체포된 수감자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 미리 만들어둔 모의 교도소로 끌려간 거야. 그리고 교도소에서 진짜 죄수들한테 하는 것처럼 알몸 검사와 분말 소독을 했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대. 이 실험 관리자들은 교도관 역할을 부여받은 참가자들한테 당신들이 우월해서 교도관이 된 게 아니고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교도관이 된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지시켜주면서 이 교도관들이 입는 근무복과 선글라스를 지급했어. 그리고 3가지의 임무를 설명해줬는데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어. 첫 번째,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할 것. 두 번째,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 세 번째, 수감자들이 진짜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이렇게 3가지 임무였고 3번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해. 이 임무를 들은 교도관역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17개의 규칙을 만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의로 분류된 수감자와 교도관 참가자들 사이에서 말투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교도관들은 폭력성을 띠기 시작했고 수감자들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 처음에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이 뭐라 해도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완전 편하게 돈 버네 라며 좋아했어.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교도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감자들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했고,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자 결국 수감자 한 명을 독방에 가둬버렸지. 이 모습을 본 1번방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이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침대로 문을 막았는데, 교도관들은 옆방의 수감자들의 옷과 침대를 뺏어가면서 야, 그렇게 홀딱 벗고 지내기 싫으면 1번방 죄수들을 설득해라 라는 말을 한 거야. 점점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교도관들의 모습을 보고 이 수감자들의 저항이 점점 번지기 시작했고, 더 커지기 전에 교도관들은 소화기를 뿌려대며
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3번 방 수감자들한테는 침대를 다시 돌려주고 여러가지 특혜를 준 반면에 다른 방은 침대를 빼앗아 버렸대. 이를 본 나머지 수감자들은 3번 방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3번 방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은 결백한다며 식사를 거부했대. 이날 밤 수감자 중 한 명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교도관들한테 걸렸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압박을 심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협조한 수감자들한테는 보상을 준다고 했대. 그냥 딱 보면 일반적인 교도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험이 시작한 단 하루 만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지. 정말 무작위로 정해진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인데 말이지. 실험 2일차, 새벽에 교도관들이 갑자기 점호를 했고, 잠을 제대로 자기 못하는 교도관들과 수감자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겼고, 이 수감자들은 아니 아무리 실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네가 진짜 교도관이고 우리가 진짜 죄수인 줄 알아? 라며 불만을 표출하며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교도관들은 소화기로 그들을 진압하고 모두 뒤돌게 한 뒤 한 명한테만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는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관리하던 수감자들, 좀 쉽게 설명하면 친일파나 앞잡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튼 이들이 보였던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 그리고 교도관들은 야간 당직조를 만들어서 감시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그중 수감자 한 명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실험을 그만두게 했어. 간밤의 소동으로 인해 짐바르도 교수가 직접 참여해서 교도관 대표 3명과 수감자 대표 3명을 뽑아서 지금 그만두면 3.17 일당밖에 못 받으니 우리 조금만 더 잘해보자 라며 실험을 잘 마무리하자며 다독였어. 근데 수감자 한 명이 이제는 우리가 원해도 실험을 그만둘 수 없대 라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밤새 소동이 일어났어. 결과는 헛소문을 퍼뜨린 참가자는 당연히 실험에서 제외시켜버렸지.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 수감자들은 실험에서 제외된 그 헛소문을 퍼뜨린 수감자가 교도소를 탈출한 거고, 이 동료들을 이끌고 와서 이 교도소를 부셔버리고 자신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실험 시작 2일차 만에 완전히 자신들이 진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라고 인지해버린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실험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짐바르도 교수도 이 헛소문을 믿어버린 거야. 이에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관들에게 감시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실험실을 진짜 교도소로 옮길 계획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해. 이 실험이 끝나고 짐바르도가 말하길 이 실험 목적을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진짜 교도소장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 당시 동료 교수가 찾아와서 이 실험의 독립 변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짐바르도 교수는 지금 교도소 내부 질서를 유지하며 언제 있을지 모를 습격에 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한가한 학술적인 질문에 대답할 여유 따위는 없어 라고 말하기도 했대. 실험 3일차, 가족 면회가 있는 날이었어. 짐바르도 교수와 교도관들은 이 실험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는 계획을 짰고, 완전히 역할에 빠져 있었지. 짐바르도 교수와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실내를 청소시켰고, 식사 때마다 디저트를 양껏 주면서 가족들에게 이 실험에 대해 좋은 면만 말하도록 요구했어. 수감자들은 이미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고 스스로를 수감자로 여기고 있었지. 수감자들의 가족이 면회를 왔고, 한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꺼내려고 했으나 짐바르도 교수가 이를 저지했어. 고통을 호소하던 한 명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그만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를 거부했대. 결국 짐바르도는 실험을 중지시키고 실험자를 끌어냈어. 실험 4일차, 수감자들은 가톨릭 신부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2명을 제외한 9명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감번호로 자기를 소개했대. 교도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제발 변호사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어.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두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단 3일 만에 완전한 수감자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지. 수감자들의 상태는 모두 초췌했고 우울증과 완벽한 순종 상태, 심각한 정신 이상 등 실험을 지속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그들 중에서는 이 상황이 실험에 불과하다고 인지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대. 실험 5일차, 교도관 역의 참가자들이 수감자 역의 참가자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포함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수감자들은 이미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한 상태였어. 참가자들의 부모와 동료 교수가 실험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2주 동안 진행될 실험은 5일 만에 끝이 나게 돼. 이 실험은 당시에는 막 엄청 유명하지는 않았었는데 이후 여러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로 유명해졌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으며 그 악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 실험 중간중간 동료 교수로 언급된 사람은 짐바르도의 여자친구였는데,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짐바르도의 여자친구뿐이었다고 해. 이후 이 실험은 이슈가 되었고 실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더 스탠포드 프리즌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를 나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실험을 주제로 한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페이크 다큐로 제작이 되었고 실제 실험의 고증을 따라서 굉장히 유사하게 제작되었다고 해. 오늘 이야기 어땠어?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